건축기사 필기시험 대비 2026년도 건축구조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건축구조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소 8개 이상은 득점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목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8개 미만이면 다른 과목에 아무리 높은 고득점 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 일반 구조라고 하죠. 건축 구조의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역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그 베이스, 기본이 되는 학문이죠. 구조 과목에. 자, 다음 RC 구조라고 부르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렇게 4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시험에 이제 평균 출제 문항수가 분석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20문항을 기점으로 2문제예요. 그러면 각 단원별로, 과목별, 단원별로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데서 시험을 출제하죠. 반면에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얕고 넓은 지식을, 그러니까 좁고 깊은 지식이 아니죠. 얕고 넓은 지식을 폭넓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에 좀 착안을 하시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그 단원을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과목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 단원에 대해서 뭐 한 4-5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5개. 이렇게 내가 각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을 4-5문제씩 이렇게 분류를 계속 해 보시다 보면 이 문제에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각 과목에서 4-5개의 항목들을 조금 역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자, 건축 구조의 일반사항 보통, 이런 내용들의 제목들이 지금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실 테니까 이런 내용들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특별한 계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조역학은 대부분 간단한 이제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 구조의 일반상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첫 번째 일반 구조라고 해 볼게요. 자, 다음 2번째 구조역학이라고 해 보고요. 다음에 3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구조라고 보통 하고요. 4번째 철골 구조, 강구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20문항에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역학 분야는 적어도 6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RC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5개에서 한 7개 정도 나오거든요. 20문항 중에. 자, 이걸 한 6개 정도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자, 강구조는 적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인데, 자, 이걸 한 4문제 정도라고 해볼까요? 4문제. 4문제보다 조금 적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통 이게 지금 17개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20문제를.
근데 여기서 합쳐보니까 두 개, 세 개, 거의 맞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들이. 거의 이게 맞는, 요 출제 문항수하고 전체의 분석하고 거의 들어맞으니까 나중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목들과 시험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가 평소에 내용을, 이 제목들을 잘 보시고, 아,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구나. 어느 단원에 무엇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공부를 해 주신다면, 뭐 과락이 아니라, 과락이 날 리가 없겠죠. 자, 다른 과목보다 더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건축구조 과목은 과락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과락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많이 만점을 받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극과 극이죠. 그럼 내가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했느냐라는 것을 자, 확인해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 놀랍습니다. 4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제목을. 그럼 한 4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40개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40개로 만들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데에서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뭐 어디 이런 데는 뭐 계산이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용어의 정의, 뭐 맞는 거, 틀리는 거,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말고 계산 문제는 뭐고, 뭐 설명하는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한 4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40여 개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40여 개의 내용이 필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실기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필기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죠. 자, 실기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식 시험은 말 그대로 보기 지문이 있으니까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죠. 근데 실기 시험은 그냥 문제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실기 시험에 필기 시험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런 제목을 똑같이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나 필기 시험 공부 따로 하고 실기 시험 공부 따로 할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비효율적이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나중에 주관식으로 쓰는 훈련들을 나중에 시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시험 준비 시간이 필기 시험 대비 때 내용이 실기 공부하고 똑같이 중복이 된다. 단지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차이가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임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기사시험 준비할 때 이 과목에 대한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CBT 시험에서 자, 요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뭐 출제 경향은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건 난이도죠. 난이도와 그 다음에 기출 문제입니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나한테 내가 시험 보는 회차에 얼만큼 많이 나올지, 많이 나온다면은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적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높은 거죠. 뭐 이게 당연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CBT 시험 제도에서는 자, 난이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험지를 나눠줘서 시험을 볼 때보다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그 얘기는 기출문제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비중이.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2025년도 가장 최근의 시험부터 해서 역으로 24년, 23년, 22년 이렇게 역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되, 이런 제목들을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셔서 약 40여 개 정도의 내용으로 압축을 해 주신다면 수험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다가, 학습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 풀리지 않는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이 생겼다면 자, 건축기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